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소중함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나치곤 하죠. 모든 소중함들을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단단한 곳에 새기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어떤 고난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소중한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의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 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안녕,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서 그 어떤 고백보다도 특별한 사랑에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서운함을 털어내고자 하는 이유는 상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 서운함이나 실망을 섞어 변색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채로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안아주세요. 서운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소녀는 창문을 닫아둔 채 지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소녀는 열어둔 창문 사이로 스미는 여러 사소함을 좋아했습니다. 소녀는 그런 소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소녀는 바깥의 소음이나 먼지 따위의 것들이 들어오는 게 싫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소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차단하며 답답하게 지내는 소년이 이해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양쪽 모두 이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서로의 영영 다가가지 못할 거예요. 사실 이해의 시작에 그리 거창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녀의 뜻대로 창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 같은 안정감이나 아늑함은 갖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문득 불어오는 바람에 깊은 위안을 얻기도 하고 스며드는 햇살에서 의외의 감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상대의 모습에서 햇살과 같은 장점을 발견하는 것. 가끔은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 그렇게 다름에 다가가는 것.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더 버텨봐. 쓸데없이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선 안 돼. 처음 선택대로 밀고 나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는 끈기가 없구나. 세상은 가끔 이상한 모습의 버팀을 강조한다. 버티는 삶을 찬양하고 새로운 선택을 멸시한다. 처음의 선택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끈기 부족이라 치부하고 때로는 거칠게 손가락질한다. 또다시 포기할 거라며 마구 비난한다. 하지만 진정한 버팀이란 그런 게 아니다. 버틸 만큼 버텼음에도 자신의 미래가 이미 그곳에 없음에도 현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처음의 선택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끈기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끈기란 선택 위에
확실히 쌓아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는 선택 위에 계속해서 끈기를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 무의미한 행위다. 살다 보면 처음 내가 선택했던 길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수 있다. 처음의 선택과 지금의 선택이 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니다. 때로는 또 다른 선택을 위해 두려움을 딛고 처음의 계획을 털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걱정할 것 없다. 새로운 선택이라는 토대 위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의 끈기를 쌓아 나가면 된다. 보란 듯이 나의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내면 된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나를 덮치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의 경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팔라지니까. 나의 고난이 늘어날수록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드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소중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사람. 타인의 좋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가파른 경사에 서 있으면서도 먼저 도착한 상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울 줄 아는 사람. 어쩌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사람이 아닐까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나의 마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나의 이야기에 가장 깊이 공감해줄 사람. 그렇게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어루만져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행동이 예상과 전혀 다르다면 나의 슬픔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판단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실망감은 관계 자체를 흔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슬픔을 의심받을 때 힘들게 꺼내놓은 아픔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 할 때 언제부턴가 공감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관계의 끝을 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아픔에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시선을 섞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곤 합니다. 이게 그렇게 힘들 만한 일인지, 이게 이렇게 아파할 일인지, 아픔의 시간에 너무 길게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자신이 겪지 못한 상대의 상황을 추측만으로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마치 정답을 아는 것처럼 상대의 등을 떠밀려 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아픔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에 빠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 상대에게 걸으라고 충고하곤 합니다. 아픔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이고 그 이외의 것은 그 다음 문제일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또다시 찾아올 아픔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것은 공감으로 상대를 안아주고 난 뒤로 미뤄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아픔에 공감이라는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아픔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아픔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언제까지나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해줄 사람일 것입니다. 섣부른 충고는 괜찮습니다. 충고는 공감의 뒷자리가 어울립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의 쌓인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닥쳐오면 생각처럼 쉽지 않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어려운 더 큰 이유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상대를 우선시하는 사람. 상대가 자신을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더라도 그런 상대조차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를 바라보며 몹시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그도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 게 아니었다고 자신도 모르는 새 상대방에게 실망을 거듭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상대의 손을 놓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해를 바라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서로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한 발짝 물러날 것인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기도 서로의 한계를 깨닫기도 하죠. 결국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지는 순간의 마음가짐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상대를 향해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혼자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심을 담아 한 발짝씩 다가간다면 내딛는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향한 상대의 따뜻한 마음이 상대를 향해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죠. 혼자는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죠. 서로를 위한 진심을 담아 내딛는 걸음. 멀어졌던 서로가 다시 한번 용기로 맞잡은 손. 그리고 스며드는 감사함.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함께여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그토록 아름답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짐을 선택했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다툼에만 몰두하느라 긴 시간을 쌓아왔던 믿음을 외면해버린 관계가 있었습니다. 미움이라는 순간적인 감정에만 사로잡혀 그동안의 추억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후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들은 당시의 상황에 빠져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다툼으로 소중한 사람을 원망하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던 아픔의 순간들에도 우리 안에는 서로를 향한 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처 돌아보지 못한 수많은 고마움들이 분명 우리의 관계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제로 그간 고마웠던 모든 일들을 덮어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한 번의 다툼으로 그동안의 노력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툼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그쳐야지 그 사람을 향한 생각 자체를 뒤집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중함은 평범하고 은은합니다. 반면 아픔과 미움은 자극적이죠. 그러므로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소중함을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미움이 소중함을 뒤덮어버릴 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쉽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소중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고마움들이 분명 우리의 곁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생겨난 마음이 그동안의 추억들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의 상처로 그간 쌓아온 모든 진심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에 집중하기엔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이 너무도 찬란합니다.